회장님이 지난주인가 일본에 예차 탐방을 갔다 오셔서 제가 특별히 청을 드려가지고 갔다 온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은 시간에 계속 치료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손호재입니다. 지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온 결과를 이제 보고 드리려고 감히 또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교수님의 자리에 제가 앉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디오가 필요해요. 예. 비싼 자리고. 뭐 깊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별로 아는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또 여행단을 같이 가자고 해서 다녀온 결과니까 가볍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왜 안 되는데? 올렸는데. 예, 됩니까? 예, 약하게 돼요. 예. 예. 자, 자료를 나누어 드렸으니까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그럼 조선통신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또 그 통신사의 여정과 기록, 그다음에 우리 한시회에서 다녀온 그 여행, 또 같이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순서로 남았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그게 이제 칼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복사기 사진 몇 하나서 빼고 나와 있습니다. 쭉 세어 보시면 모두 20명이 갔다 왔는데 그 김철 일사님 부인께서는 굳이 여기 사진에 안 나오겠다고 해서 19분의 사진이 있는데 저 뒤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히로시마에 갔을 때 그 원폭 도움이 딱 고구만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 남아있는 건물, 그것이 현재 평화기념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찍은 것입니다. 그 밑에 사진은 쇼토엔이라고 송도원의 기록관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통신사 범선 모형도 있고 저 뒷페이지를 보면은 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 배를 앞에서 쭉 끌어가는 모습을 상세하게 그렸는데 이 통신사 전 과정을 길이 약 한 8m가 넘도록 쭉 연결된 것을 전시해 놓았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밑에 보시는 거는 통신사가 쭉 지나가는 이제 행렬도인데 그 인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에는 저 의장대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통신사가 가마에 앉아 있는데 그 가마를 맨 사람들은 전부 일본 사람들, 그리고 앞뒤로는 전부 우리 조선에서 간 비행대입니다. 그리고 도로 거리 양쪽에 아주 일본 사람들이 큰 구경거리가 났으니까 아주 빼곡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나와 있어도 하나같이 너무나 조용하더라. 참 일본의 그 법 질서가 아주 엄격하더라 하고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보낸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주로 외부의 침입 방지와 붙잡혀간 백성을 돌려오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명칭도 해답단이 제한사 등으로 불려왔는데 임진난 이후에는 서로 교린하면서 평화롭게 살자 하는 목적으로 통신사를 보냈고 1636 4차 파견부터 12차 파견까지는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그 후에는 가모도 지역 이후에는 수신사라는 명칭
치강강산 쭉 그냥 내려가서 4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을 보시면은 임진난 이후 12차례의 파견 중 제3차까지는 교토까지 가서 장군을 아련하고 국서를 전하고 제4차에서 제11차까지는 저기 동경, 즉 에도까지 가서 아련했고 제12차 파견, 마지막 파견은 이른바 역지통신이라고 해서 쓰시마, 대마도 번주가 대신하여 맞이하고 서로 양쪽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 고려 조선 통신사 수신사 정연수고였습니다. 여기 이게 후기 1차에서부터 12차까지는 자료를 그대로 옮겨왔고요. 그 전에 고려 말서부터 전기, 그 다음에 후기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이 비슷하게 이제 내웠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갔다 왔겠지만 자료가 없으니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고려 말에 정몽주 선생이 그 내부들이 계속 고려 말에 심하니까 그거 좀 단속해달라 해서 갔다 오면서 시 12수를 남겼고 쭉 태종 때 세종 때 특히 그 제4차 때는 그 신숙주 선생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전기 제7차 1590년에는 그 황윤길, 김성일, 허성 또 제술관 자천노 이런 분들이 갔다 왔는데 서로 참 잘 아시다시피 엇갈린 보고 그 다음에 조정 국왕이 또 판단착오로 임진왜란을 막지 못한 것이죠. 그 후에 임진왜란이 정주재련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일본에 새로 들어선 도쿠가와 정부에서 이거 전쟁보다는 평화스럽게 해야 우리도 살기 좋겠다 해서 여러 차례 그 사신을 보내서 통신사를 좀 보내달라고 사신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1607년부터 드디어 조선 후기 제1차 통신사가 쭉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쭉 가다가 후기 제11차 가서는 조엄 대마도에 가서 고구마를 가져온 조엄, 이인배, 김상희 그 다음에 제술관, 추억, 남옥이 갔다 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상세하게 일본 사정을 기록을 해와서 그것이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기 제12차는 제가 잘못 옮겨놨는데 앞에서 보셨듯이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만 갔다 오고 거기 부주, 경도, 강호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잘못 옮겨놓은 것이. 어디를 지우라고? 6페이지에 후기 제12차 1811년 거기 보면은 328명이 갖고 부산, 대마, 부주, 경도, 강호가 있는데 대마까지는 놔두고 부주, 경도, 강호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도, 강호까지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최신 그 지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자료 구하기가 또 마땅치 않아서 또 보기 좋고 해서 그 1982년도에 발행한 그 책을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 쪽에는 서울에서부터 판교, 거쳐서 충주, 저기 안동, 거쳐서 경기, 울산, 동네에는 외관이 와 있으니까 거기에 서로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한 자료들을 점검하고 부산에 가서는 영가대에서 올라가서 대신에게 일행이 잘 갔다 오도록 해달라고 제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가는데 안내는 전부 그 대마도 사람들이 이제 물질을 잘 아니까 안내를 하는데 때로는 이게 그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대마도가 부산 남쪽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동남풍이 불든가 남서풍이 불면은 이 바람을 잘 못 만나서 이 배가 돛담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정 아주 파도가 잘 때까지 때로는 한 40일을 부산에서 머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거쳐서 또 일기도, 그 다음에
그 남도라는데 구주에 있는 남도 밑에 지도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우리들은 이번 여행단을 후쿠오카라는데 내려서 큰 다리를 거쳐서 여기 본주로 건너가서 시모노시키에서부터 쭉 이제 통신사 이제 행렬이 이어지는데 거기 보시면은 본주 밑에 구주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시고쿠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는 일본 내해라고 그럽니다. 그 내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쭉 가다 보면은 마치 양쪽에 산들이 보이고 하니까 강같이 큰 강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오로지 배를 타고 이쪽을 거쳐서 그냥 시에토 내해라고 하는 이를 거쳐서 견민 또 시모카마 가리지마라는 이런 데서 자고 그 다음에 또 쭉 배를 타고 가서 결국은 중간중간 자면서 오사카에 가서 결국 육지에 배에서 내려서 교토를 거쳐서 처음에는 교토에서 장군을 아련하고 국서를 전달했는데 그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확실하게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저 도경까지 거기서 또 쭉 이제 가는 것이죠. 나고야란 또 거치고 그래서 강호란 데가 바로 에도 동경입니다. 거기까지 갔고 또 몇 차례는 그 강호에서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 정북쪽에 약 한 2, 3일 걸쳐서 가는 니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도쿠가 이에야스의 묘지가 잘 갖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러 번 참 부탁도 하고 사정을 해서 통신사가 3차례 여기 가서 참배를 하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페이지는 그냥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9쪽을 보시면 조선시대 명나라에 파견한 연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공사였고 조공사 그 다음에 중나라에 있는 연행사가 갈 때는 한 등급씩 품계를 올려서 보냈는데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는 정사는 정삼품, 그 다음에 부사는 종삼품, 그 밑에 동사가는 오리품 이렇게 해서 선발해 보냈습니다. 상세한 기록들이 동사록, 대위록 등 이런 걸 전체를 모한 해행총재라고 있는데 그 자료에는 일본의 산천, 풍속, 관직, 법제, 제도, 역사, 의복, 음식, 또 꽃, 의절, 일체의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놔서 그 후에 통신사들은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일본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아까 부산에서는 영가대에서 제사를 올리고 갔다고 그러는데 현재 영가대 인근에 2011년에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개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가시는 기회가 계시면은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조선통신사가 어떻게 다녀왔고 기록을 뭘 남겼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을 보시면 조선통신사의 배는 제1차와 제12차 때는 4척, 그 외에는 6척의 배에 나눠 탔는데 정사, 우사, 정사원 각 한 척씩 나머지 3척에는 식량과 선물, 예물을 실었다고 합니다. 사절단의 규모는 대략 300명에서 500명 정도. 역관, 제수관, 군관, 소동이라고 해서 젊은 아주 재주꾼들, 또 마상제라고 해서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사람, 화궁, 또 의원, 격군, 노젓는 사공, 앞때도 같이 함께 갔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참고될 만한 이야기로서는 제일 밑에 부산과 스시마 사이에는 물마루, 수종이 있다고 하였는데 통신사의 기록에는 배가 솟을 적에는 하늘에 닿을 듯하고 꺼질 적에는 구천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때로는 키와 치미가 부러져서 빙빙 맴돌기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대마도를 건너간 것입니다. 대마도서부터 보면 좋겠지만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대마도에는 특히
덕혜옹주의 슬픈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모노시키, 이 시모노시키에서 하관이라 하는 시모노시키에서 들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고 또 걷고 하면서 계속되는 것이죠. 시모노시키 박물관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가 묵었던 곳으로 아카마 신궁이라고 있는데 이 안토쿠 천왕이라고 불과 나이 8살에 그 일본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그 안토쿠 천왕을 밀던 패들이 다른 패들한테 그만 전쟁에 패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특히 적에게 죽는 나는 자결을 하는 그런 길을 많이 택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어차피 얘는 저의 칼에 맞아 죽을 테니까 그래서 품에 안고 저 바다 밑에 아주 극락이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살자 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사명대사, 사명당 송문대사가 가서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를 남겼는데 한글로만 보면 천고의 hun망성태가 허덕한 궁과 같은데 감사는 예전 그대로 저녁노만 붉게 물들어 있구나. 어릴 적에는 나라의 중망에 반을 알지 못해 그저 궁금의 노래처럼 낙하여기는 바람만을 원망했을 뿐이었니. 이렇게 이 시를 지었는데 이것을 역대의 통신사들이 11분이나 전부 차원을 해가지고 시를 남긴 것이 국립저항박물관에서 엮은 일동신문에 아주 전부 실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셰토나이카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와쿠니에 있는 긴타이교 목조다리가 아주 볼만해서 기록에 남겼고 그 다음에 송도원 아까 사진에 보시던 그런 기록관도 있고 또 진수성찬을 차려와서 인동주까지 잘 마쳤다고 시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12쪽이 되겠습니다. 또 히로시마현 남서부에 미야지마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이스쿠시마 신사가 있습니다. 섬 전체를 작은 섬인데 섬 전체를 이 사람들은 그 신의 영역이라고 보고 그 홍산물 같은 거를 붉은 도리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주 붉은 것을 거대한 거를 만조 때는 바닷속이 되는 것이고 간조 때는 이제 육지가 드러나는데 거기에다가 씌운 것이 아주 일품이 돼서 그 통신사들마다 이 기록을 해왔습니다. 또 이러한 양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에 가서는 드디어 땅을 밟는 기쁨을 누렸고 기록에는 구경 나온 인파가 이루 셀 수 없었고 또 도톤보리 천에는 밤낮으로 배가 오가는데 아주 휘황찬란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또 오사카의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원래 섬이다 보니까 바닷고기만 즐겨 먹었지 우리처럼 소, 돼지 이런 육식을 잘 안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요리할 줄도 몰랐고 이런데 조선통신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또 중앙에서 이 통신사들을 일행을 잘 대접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서로 각 지방 통과하는 그 지방마다 정성을 다해서 거의 그 지방의 일전 예산을 다 드릴 정도로 돈을 내 가지고 하는데 당장 육식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사슴을 붙잡아 놨다가 통신사가 지나갈 때 이걸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를 잘 못하니까 조선에서 그 육식 요리사를 함께 좀 데려오시오 해가지고 이 요리사가 아주 부채를 붙여가면서 요리하는 모습이 일본 사람들에는 아주 귀해서 구경꾼들이 아주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시면 그 요도천 항해의 종착지가 되는데 양쪽 언덕에 불을 밝히고 통신사의 배를 끌어올리는 소리가 산과 바다를 진동했다. 강가에 불을 밝히기 위해 등롱 1,500개, 양초 3,000개, 촛불 4,500개, 핫도불 200개가 어두운 밤을 대낮까지 밝혔다. 이 통신사들이 양초가 몇 개까지 알뜰히 적어왔어요. 참 일본 사람들 기록 잘하지만 우리 통신사들도 엄청 기록을 잘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도천이 이제 물을 끌러 올리기 수차가 돌아갔었는데 그 통신사 조음은 특히 그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고구마도 가져왔지만 수하도로 하여금 적을 상세하게 그려오라. 이래서 적을 갖다가 이제 조선에다 보급하면은 논에 물댈 때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교토입니다. 교토에 가서는 특이한 것이 그 제일 13페이지 제일 끝입니다. 동상구 대불사 근처에 이총 귀무덤이 있습니다. 원래는 호무덤 비촌이었는데 누가 그걸 호무덤이라고 하면 야만행이라고 해서 이촌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정리자련 때 도쿠가와 히데요시가 이거 전과도 별로 없고 부진하니까 전과를 올리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사람마다 코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병사 한 사람당 조선 병사 코 3개씩 비어오라 비어서 오라 그걸로 전공을 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저기 우리나라의 병사들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코를 하나씩 비어가지고 그 소금이 큰 통에다가 1000개씩 넣어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거를 여기에다 내자했다고 합니다. 아마 일본 연구자가 한 10만 개 정도는 아마 묻었을 것이라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일본에 참 전쟁을 일으킨 나쁜 놈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국과 조선과 잘 교류를 하는 것이 일본에도 좋고 서로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주장한 그 일본 대휴학자 호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메노마 호슈라는 사람이 그 성신 외교를 주장해서 한일 간의 교류에 아주 큰 자리를 놓은 사람인데 참고로 그 일본 사람들의 시를 보면 도연명과 사령문의 풍류라 높은 이름을 우러르고 그 통신사 조태혁이 보낸 시입니다. 말리 이웃이 면약은 태평한 때를 이루었네 기꺼이 군자 나라의 풍습을 본보다 이르는 곳마다 선양하여 영지에 가득 채워주시오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현에 가면은 이제 그 교토에서 이제 동경 쪽으로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세키가하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1600년에 전투가 벌어져서 풍신수길패와 덕천가강, 풍신수길은 이미 죽고 없는데 그 후예들과 덕천가강 이 군대가 맞붙였는데 약 15만 규모로 전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덕천가강 군대가 이겨서 일본을 절반을 나눈 서쪽 시대는 끝나고 동쪽 시대, 즉 에도 시대가 이때서부터 열렸다고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그 역대 통신사들은 이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진 곳을 꼭 지나가도록 했는데 도쿠가와 마코가 자기네 부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꼭 이것을 거쳐가시오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금절하, 투금포 또는 투금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사 임강이 에도 이제 동경까지 갔다 오다가 글도 써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선물을 쌀도 갖다 주고 찬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를 갖다 줬는데 이 통신사들이 가서 그걸 무거운 짐을 끌고 없으니까 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 선물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걸 황금으로 바꿔줬는데 더구나 이 사람들은 사신이 어떻게 외국에서 뇌물을 받아 주느냐 해가지고 이 강에다가 그 금을 버리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사 조음이 가서 그것을 또 시로 읊어온 것이 그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이제 오이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난코스 중에 난코스입니다. 일본의 서쪽에는 알프스라고 해서 높은 산들이 쭉 이어졌는데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급류를 이루면서 차가운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강을 건너야 했단 말이죠. 특히 통신사 조음이 강을 건널 때는 인구 5,500명을 동원해가지고 뗏목을 그 가마에 올려놓고 뒤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걸어가는데 또
한 그 인부들은 물막이를 가지고 그 상류 쪽에서 급류를 조금이라도 좀 덜 완화시키려고 이 사람들이 물막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인부들이 아주 얼굴이 하얗게 되고 입술이 푸르게 변하고 허리 아래가 얼어서 몸을 떨면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서 일본의 법령이 얼마나 엄격한지 탐복하였다고 기록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후지에다 숲 여기에 이제 일본 동경에서부터 이쪽 도쿄까지 이 통신사들이 가서 숙박한 곳을 번호를 쭉 매겨서 1번 숲, 2번 숲 해서 53번 숲까지만 있는데 그 일본의 우키요의 화가 우타가와 히로시라는 사람이 그걸 전부 그림을 그리고 판화를 만들어서 아주 보기 좋게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일본의 이 우키요의 이 판화는 그 서양의 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고흐나 셰잔이나 고갱 등 그 후기 인상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쭉 동양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후지산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후지산을 신유한이 읊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후지산 같은 걸 보기 어려우니까 잠깐 보면은 어느 위 옥을 쪼아 비녀를 만들었나 흰옷 입은 여인의 살결처럼 희고 곱네 밝은 달이 춤을 추며 교태를 부리는 듯 긴 겨울밤을 멀리서 밝히느나 맑고도 뾰족함에 짝들 게 없으니 너는 어찌해 왜 땅에 서 있는고 라고 부러워한 시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엔 그 학고네가 아주 그 높은 산들이 있어서 그걸 넘어가는 아주 어려운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통신사는 동경객관에서 머물다가 최종 장군을 만나는 날에 우리 옷을 가져갔던 옷을 전부 갈아입고 총 9개의 문을 통과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결국 장군을 만나게 되는데 일본 장군은 그 묵스원이라는 데서 또 위장을 갖추고 나와서 쭉 보고를 받고 하는데 옆에 있던 장군 근신이 그 조선에서 가져온 국서를 이제 낭독시키면 이 사람이 이제 국서를 낭독하고 이 낭독이 끝나면은 3사가 이제 사별 국면을 해서 사별하고 그리고 장군이 뜬 후에 며칠을 더 기다려서 장군이 해답서를 받아오는 것으로 임무는 끝나는 그런 통신사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통신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묻혀 있는 그 니코라는 데까지 보냈는데 그 사이에 장군은 조선에서 온 마상제를 부임했는데 마상제는 그 말 위에서 8가지 기회를 보이는데 말 위에 말 위에서 서서 다니기 거기서 또 물건하며 서기 이런 8가지 그 재주를 부리는 것을 모두 규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갔다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수양왕들이 때로는 칼을 맞아 죽기도 했는데 세종천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 거울 하나가 잃어버렸는데 옆에 있던 그 일본 사람이 훔쳐간 것 같다고 하니까 이 일본 사람이 일본 자기를 너무 우습게 본다고 칼을 가져와 가지고 이 최정천을 찔러서 그만 이 최정천 사람이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사 조음이 범인은 도망갔죠. 범인을 빨리 찾아오라. 그래서 또 건 한 달 거쳐서 범인 찾아오니까 그거를 범인을 교수형에 처하는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사과를 듣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조선 쪽에서는 통신사에 가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조선에도 엄한 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정사를 그 자리에서 그냥 부산에 도착한 걸
삭탈관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올 때처럼 가마 타고 뭐 이렇게 오는데 이 양반은 혼자서 말 타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복직이 됐지요. 다음에 이제 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19쪽에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조선통신사의 기록들을 남겼는데 2017년에 이 기록물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였습니다. 총 111건에 333점인데 그중 한국 기록이 63건, 일본 기록이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로 절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은 것이 48건이 209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한시회에서 조선통신 유람단을 꾸려서 이번에 일본을 갔다 오게 된 것입니다.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4박 5일간 가능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제주항공까지 이용했습니다만 1인당 252만 원씩 들여서 20명, 유람단 20명, 서울 한시협회에서는 우리 지재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5분, 또 춘천 지역에 14분, 강릉 한시회원도 한 번 해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여행 동기는 춘천에 이번 같이 간 사람 중에 한희민 박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춘천 출신의 그 한시인들 연구에 아주 몰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춘천 출신 추월 남원이 조선통신사 제술관으로서 아주 가장 방대한 기록을 남겨왔다고 얘기를 해서 그걸 듣자 호기심이 발동하였죠. 호기심이 있는 한 늙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자 이거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여행사를 선정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3월 2일날 월요일날 그 춘천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김밥을 먹으면서 갔죠. 그 다음에 7시 좀 넘어서 공항에 도착해서 서울 강릉분들을 만나고 10시 55분 드디어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서 11시 50분 불과 뭐 1시간도 채 안 걸려서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가지고 보니까 아주 그날따라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속에서도 그 여행을 가면은 버스에 오르자 가이드의 또 설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가이드 전우성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쪽 그 서울 쪽에 사는데 역사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그 역사 공부도 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하다가 결국 가이드가 돼가지고 11년째라고 하는데 이번에 특히 좀 부탁을 해서 이 조선통신사를 좀 아는 사람을 가이드를 시켜라 했더니까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얘기가 나오면은 미처 뭐 끼어들 새가 없습니다. 쫙쫙 얘기를 해서 설명을 잘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첫 말이 일본엔 성씨가 몇 개나 되는지 아느냐 했더니 뭐 70만 개나 된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인들이 모시는 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자그마치 신사가 8만 개, 각 신사마다 한 100여 신을 모시니까 800만 신을 모신다고.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주변에 접하는 모든 만물에 정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하기사 뭐 우리도 옛날 어릴 때 선왕단이라든지 뭐 삼신할머니라든지 또는 무엇신, 북두막신, 뭐 측간신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랬죠.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그 규슈와 본주를 연결하는 칸먼교 길이 1000m짜리입니다. 그런 철교를 지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 조선통신사 상륙 법률지지라고 김종필 한일월연맹 회장이 쓴 글씨가 복판에 있고 양쪽에 내력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길 반대편 언덕에 아카마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아주 붉은색으로 칠한 그런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사명대사가 시를 남겼다고 해서 혹시 사명대사 시판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가이드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뭐 여기 몇 차례 와봤지만 그런 걸 못 봤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제가 뭐 지금 80이 넘었습니다만 한 120살까지 살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이 사명대사 시비를 거기도 좀 하나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 것이 청일감화기념관 1895년 시모노시키 조약을 통해서 그때 이제 조선은 독립을 한다. 그다음에 대만 이런 것들은 일본에 발양한다. 배상금 얼마를 낸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을 아주 자랑 삼아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을 마치고 저녁에 유라 온천에 들었는데 모두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직 처음 만나서 같은 일행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소개를 시켰는데 문학 박사도 있고 경제학 박사도 있고 신학 박사도 있고 수필가, 작곡가, 서예가, 여행가, 기업 대표, 성균관 전례위원장님, 역사연구회원, 은행 지점장 하시던 분, 도청 국장 하시던 분 아주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강호의 호골들과 함께하니 절로 흥이 돋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천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온천 어디 제대로 된 온천 못 만나졌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온천을 들렀습니다. 그리고 온천 예부 온천 바깥에 나가면 야외 온천이 있는데 거기서는 아까 일본 내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람을 맞는 기분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날도 비가 내렸어요. 둘째 날도 비가 내렸는데 버스를 타고 이와쿤이라는 곳을 가면서 약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장기자랑으로 했는데 지제이 회장님께서 아주 중앙각서를 쭉 선독을 해주셔서 함께한 분들로 하여금 야 회장님 참 대단하시다 하고 감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었고 간 것이 이제 목조다리 긴타이교라는 것을 갔는데 돌을 쌓아서 4개 기둥을 만들고 상판은 나무로 5개의 상판을 이제 아치형으로 만들었는데 통신사들마다 여기를 지나가면서 거길 참 볼만한 것이다 하고 이제 감탄하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이와쿠니 성 천수각에도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미야지마라는 섬에 페리호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스쿠시마 신사를 보았습니다. 기록대로 붉은 도리가 아주 우람하게 서 있고 또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선정되어 있고 통신사들이 기록해 온 것처럼 일본 삼경 일본의 새 아름다운 것이 해당된다 하는 비석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는 사슴들이 아주 어슬렁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슴들을 옆에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아주 주걱거리면서 좋다고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다시 호텔에 들어가서 이날도 역시 온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녁 또 새벽 나와서 온천욕을 즐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은 해가 좀 나기 시작했는데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 가서 거기 가면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일종 이제 묵념을 했는데 비문은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님이 기호를 하고 비의 글씨는 한글학자 한갑수 교수님께서 명을 쓰고 또 한정직 선생이 박자를 하고 이런 것을 보고 평화기념관 안에 들어가니 아주 참혹한 여러 가지 사진 또 동영상들을 보고 원자폭탄 모형도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이 송도원 쇼토엔이라고 하는데 아주 일본에서 보기 드물게 전국에 있는 각종 통신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전시를 해서
여기만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통신사들의 그 상황을 참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음식도 아주 그냥 뭐 엄청난 음식 그 반상 차린 것이 보여주고 또 인동주까지 있고 특히 거기 성신예교를 주장하는 아메노모리 호시에 대한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성신예교라는 건 서로 속이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는 그런 성신예교죠. 우리 조태호 통신사 영정도 있고 이 성신예교를 말씀드리니까 우리 부회장님으로 있는 이모 선생도 이 카톡에 올렸는데 작년 12월 달인가 아마 일본에 갔다 오면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큰 천에다가 성신예교라고 쓴 것을 이제 사진에 보였는데 이 아메노모리 호슈 참 일본 사람으로서는 보기 드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입니다. 거기 나오면서 인상이 있어서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만은 전차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후쿠야마 섬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또 돌아가면서 여행을 가면은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남의 얘기만 듣는 것보다 각자 자기가 노래를 하든 뭐 장기 자랑을 이제 할 필요가 있어서 틈만 나면 그런 것을 이제 하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우리 협회 부회장 김원동 선생님이 나와서 경왕각서 서시 또 난정서를 아주 거침없이 낭송을 잘 해줬고 그 다음에 최명걸 선생이라고 강릉 사투리를 녹음해 왔는데 율곡 선생이 10만 양명서를 선조대 함께 좀 더 빡시게 하지 못해서 임진왜란이 터졌다고 웃겼습니다. 그 다음에 후쿠야마 섬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 선수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 적어도 성주가 되려면은 권주 즉 다이묘가 되어가지고 적어도 1만석 이상의 영지를 가져야 되는데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기는 400만 석의 영지를 가졌다고 하니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오사카나 도쿄나 히데요시 얘기로 아주 그냥 쭉 연결이 됩니다. 후쿠야마 역에서는 신오사카역까지 초고속 신간센 열차도 타고 시속 230에 250km 타고 갔죠. 그리고 호텔이 들었고 그 다음 넷째 번 날에는 해도 좋고 해서 오사카 역사박물관으로 갔고 거기에서 또 히데요시에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접했고 또 오사카 역사박물관의 조문 시대부터 역사를 쭉 보았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사카 성에 올라갔는데 무려 150톤이 넘는 거대한 돌로 받침대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천수각을 짓는데 전국 각지에서 그런 큰 돌들을 모아갖고 무슨 참 해저도 넓고 물이 푸른데 감히 좀 범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거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치쿠린지라는 자그마한 절에 갔는데 거기에 또 일본 통신사를 따라가서 갔던 제주군 김한중이라는 사람이 부산 사람인데 가면서부터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었는데 시신은 부산으로 돌려왔는데 그 일본 절에서 영혼을 잘 위로한다고 조그만 비석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아직 남아 있어서 거기도 가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여행이 되는데 장기 자랑을 다시 진행하니까 우리 진효석 강사님은 조선통신사 머리 글자를 아주 우리말로 시를 잘 지어서 잘 겪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나와밭이라는 데를 이제 건넜는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는 쭉 내려 올라갔다가 여기서 드디어 뭐 7번째 다리를 통과해가지고 드디어 육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턴보리 시가지라고 있는데 이 가이드는 뭐 도턴보리 시가지가 명동이라고 우리나라 명동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프라 많은 것을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도턴보리 냇가를 이제 걸었습니다. 그 도턴보리 냇가야말로 통신사들이 수많은 배를 끌고 그 광경을 기록해온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 그 미끄러지는 유람선을 보면서 그때 당시 통신사들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았죠. 그리고 다시 그날을 마치고 그날 여행을 마치고 면세점에 들어가서 간단히 기념품도 사고 또 저녁은 뭐 무한 리플 소고기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마지막 밤이니까 건배를 하면서 즐기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6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아침 5시 기상, 6시 반 아침 식사, 8시 버스 출발 아주 어김없습니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우리 DJ 회장님도 뭐 어김없이 잘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대불사 근처의 귀무동에 갔습니다. 그참 뭐 길을 김덤이라고 하지만 코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통에 절에 왔다는 거. 거기 가서 참 나라의 힘이 없어서 참 불기대기된 수많은 영령들에게 담은 묵념으로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이제 교토박물관. 교토박물관에 갔는데 사진 촬영이 일체 금지되고 29페이지입니다. 사진 촬영이 일체 금지되고 눈으로만 봐주시오 하고 온 사방에 써붙여 놨는데 우리 일행 중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될 거를 이건 말이야 어떻게 또 옆 사람들이 설명을 하니 그 목소리가 커지니까 안내원이 와가지고 입을 가리면서 조용해달라고 그래서 참 머쓱함을 느꼈지. 그 다음에 점심 여기 점심 또 어떤 주택가 한 복판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일본 동산당 한시 회장 스즈키 순지 선생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그 4년 전부터 우리 한국 한시협회 또 대만 한시협회가 하고 국제간 한시회를 인터넷으로 오가는 사람인데 마침 우리 김원동 부회장이 사전에 연락을 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동산당 회원은 약 80명, 전 일본 회원은 약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한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1000명 정도밖에 안 될까? 아마 전 일본 한시연맹 회원이 되려면 상당한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어요. 나오면서 기념 촬영하고 또 한 가지는 그분한테 일본에서는 한시를 언제 가르친다 했더니 중학교 때 한시를 아주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스에 올라서 부심섬에도 들렸고 천수각 2개가 나란히 써 있는 곳 거기서 풍신수길이가 마지막 만년을 보내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독구가와 이에야스군 최초에는 거기서 우리나라 조선 통신사를 맞이했던 것. 이런 것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4박 5일간의 관광 여행을 마치고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달렸죠. 오후 5시에 출발해가지고 7시 거리에 대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무사히 그야말로 중간에 몇 가지 일이 있었지만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매매하는 시 21수를 한시로 옮기면서 마지막 시 한 수를 오체시로 지었습니다.
이거 전체를 쭉 마감을 하려 보니까 진형도 나오고 인명도 나오고 이걸 평칙에 맞추려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잘 이제 머리도 안 들어가고 한데 그래서 또 한음도 자유로운 오체시로 지어봤습니다. 한번 우리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의 길 여행을 마치고 후쿠야마 시모노시키를 거쳐 오사카 도쿄까지 통신사의 발자국을 쫓아보고 들은 것 많았네. 통신수길은 전쟁으로 수많은 영혼 떠돌게 하였고 덕천가강은 평화를 구하여 설림을 부과하였으니 통신사는 200년 오가며 양구의 다리를 놓았고 기록은 300여 종 세계 문화유산 토지가 되었네. 저들은 곳곳에 비석과 기념관을 세워 일깨우는데 우리네 방방곡곡 본문대로 쓸쓸히 지낼 것인가.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히 예의를 지키니 악은 미워하되 선을 일으켜 서로 장려하고 스스로 튼튼한 방위에 오가는 정을 덧합게 한다면 이 세상의 낙원은 오래도록 지속하리라. 이렇게 끝으로 또 교수님께서 모든 이 시라든지 뭐는 여운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운으로 저 어릴 때 단공부부터 배운 일본 노래를 한번 불러 올리겠습니다. 아라시 모후케바 아메 모후루 온나노 미치와 미치요 나제게 와시 키미요 다요리니 와타시와 이케루 코코니 사치 아리 아오이 소라